안녕하십니까. 리치 드리머입니다. 대전 지역에 있는 재개발 재건축 구역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용도 1, 용문 1, 2, 3하고 송어리샘 외에는 관리 처분 인가가 나은 지역은 살펴보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사업이 빠른 단계부터 계속 설명하겠습니다. 오늘은 용도 2구역을 좀 설명해 드릴 건데요. 용도 2구역은 사업 시행 인가가 난 대전 중구에 위치한 재개발 구역입니다. 재개발 추진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추진위 구성은 2006년 8월달에 됐습니다. 구역 지정은 2008년도에 됐고요. 조합 설립이 2009년, 사업 시행 인가가 2014년에 됐습니다. 사업 시행 인가가 다시 한번 변경됐습니다. 세대수가 원래는 2014년도에는 677세대의 건축을 생각했는데 794세대로 늘었습니다. 약 117세대가 늘었기 때문에 조합원 입장에서는 사업성이 좋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공사는 IS 동서건설이라고 대전 분들한테는 굉장히 생소한데요. 부산 경남 지역에서 건축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대전에서 아마 처음으로 재건축 수주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용도 2구역은 총 세대수가 794세대, 조합원이 173명, 임대가 41세대고요. 한 600세대 정도가 일반 분양 들어가게 됐습니다. 지하 3층에 지상 25층 건립 목표로 하고 있고요. IS 동서에서 하고 에일린의 뜰이라는 아파트 이름인데 조금 독특한 이름이네요. 에일린의 뜰. 조합원 예상 분양가는 34평 기준으로 3억 1천만 원 정도 됩니다. 평당 따지면 한 930만 원 정도 되다 보니까 분양가는 바로 옆에 위치한 용도 1구역에 비해서는 좀 저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용도 1구역이 평당 990만 원인데 이는 세대수 차이에서 좀 비롯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용도 1구역은 474세대를 건축하다 보니까 일반 분양문이 300세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분양문이 용도 2구역과 용도 1구역은 보통 한 2배 정도 차이가 나다 보니까 사업성에서 오는 조합원 분양가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용도 1구역 990만 원보다는 저렴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용도 2구역에 대한 입지를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용도 2구역은 유동천 바로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서구하고 중구의 경계선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전은 모든 생활 기반이 둔산동에 인접할수록 편리하다고 보시면 되고 가격도 더 비싸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용도 2구역은 비록 중구에 위치하고 있지만은 다리만 건너면 서구이기 때문에 둔산동 권역으로 가는 교통입지로 봐갖고는 상당히 좋은 지역에 속해 있고요. 또 하나 교통입지의 가장 큰 장점은 용두역이 신설 예정입니다. 대전 1호선과 3호선이 만나는 지점에 용두역이 신설되는데 이는 W역세권이 대전에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2024년도에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파트가 들었을 쯤에는 완공이 돼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초등학교 입지를 보면요, 목양초등학교로 배정이 되게 돼 있습니다. 길 건너기만 하면 학교이기 때문에 초품화라고 불리기는 어려울지라도 다른 구역에 비해서는 초등학교가 상당히 가깝게 위치하고 있고요. 그럼 중학교 학군이 조금 애매한데 워낙에 좀 넓게 퍼져 있습니다. 태평중학교, 대성중학교, 충남여중, 호스턴여고, 한밭중학교 같은 경우는 대전 동구에 위치하고 있는데 동구하고 중구를 아우르는 학군으로 상당히 학군의 폭이 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못한다면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중학교로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근처 구역이 상당히 많은 재개발, 재건축 구역으로, 같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주공아파트를 건축하는 중촌동 1구역이라든가, 지금 건설에 들어간 목동 3구역, 더샵 리시빌, 선압 관리처분 인가가 떨어진 선압 B구역과 선압구역, 그리고 조합 설립된 목동 4구역, 조합 설립된 태평 5구역도 이 대전 중구 서구에 맞대하는 지점에 상당히 많은 재건축 재개발 구역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같이
같이 재건축 개발이 되면 뭐 상당히 주거 입지가 같이 올라가다 보니까 전체적인 동네 입지로는 동네 환경 조성하는 데는 좋아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용두 2구역 인근 중학교 학업 성취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 워낙에 많은 중학교들이 근처에 배치되어 있고요. 태평중학교, 대성중학교, 중앙중학교, 뭐 충남여중, 호스턴 여자중학교, 지금 뭐 워낙에 많다 보니까 좀 몇 개의 학교는 제외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중학교 학업 성취도는 중앙중학교가 상당히 좀 좋은 편인데 점점 떨어지고 있는 추세고요. 충남여중이나 태평중학교 같은 경우도 그렇게 썩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성중학교 같은 경우가 자립형 사립고인 대성고등학교하고 같이 같은 재단에 속해 있기 때문에 대성중학교를 졸업하고 대성고등학교를 가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자립형 사립고를 진학하는 확률이 월등하게 높습니다. 그리고 태평중학교는 어, 특목고 진학률이 대전 평균에 비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어, 과학고하고 외고에 가는 확률도 상당히 높고요. 대성중학교 부분은 거의 자립형 사립고를 가는 반면에 태평중학교는 외고라든가 과학고로 가는 인원이 대전 평균보다 많은 편입니다. 또한 충남여중은 외고 진학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세 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들은 진학률은 이제 대전 평균에 특목고 진학률은 대전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데 뭐 추후에 주거 입지가 좋아진다면 나머지 학교들도 분명히 이렇게 좀 학업 성취도라든가 특목고 진학률도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뭐 2025년 3월부터는 특목고인 뭐 국제고라든가 국제고, 과학고, 외고, 자립형 사립고, 그리고 공립형 사립고들이 다 없어지다 보니까 뭐 이런 자료가 크게 의미는 없을 수는 있지만은 중학교의 평균, 그 학교의 평균 학업 성취도를 한번 가늠해 볼 수 있는 자료로는 그냥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2019년도 인근 중학교의 특목고 진학률입니다. 보시면 충남여중이 가장 많이 보냈습니다. 외고하고 국제고를 11명이나 보냈고요. 자사고 3명, 자공고, 자립형 공립고등학교를 17명을 보냈고요. 그 다음에 태평중학교가 과학고를 3명이나 보냈습니다. 그리고 외고 국제고도 3명 보냈고요. 그 외에는 이제 대성고등학교는 자립형 사립고를 24명 보냈습니다. 보시면 충남여중이 11명으로 과학고, 외고, 국제고를 가장 많이 보냈습니다. 대전 내에 있는 자립형 사립고는 대신고하고 대성고가 있고요. 대전에 이제 자립형 공립고는 대전고, 노원고, 송촌고, 대전여고, 충남고 이렇게 5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25년 3월부터는 모두 일반고로 다 전환됩니다. 인근 아파트 시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목동 3구역 재개발 구역인데요. 목동 더샵 리시빌로 분양을 완료했고 지금 한참 공사 중에 있는데 34평 기준으로 84제곱미터 기준으로 프리미엄이 약 3억 5천 정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목동 더샵 리시빌이 학군이 좋다는 이유로 많은 분한테 이제 호평을 받고 인기가 있었는데요. 교통 입지는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리는 용두 2구역에 비해서는 좀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용도 2구역이 환승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반면에 목동 더샵 리시빌은 지하철이 있는 5, 6역까지 도보로는 보통 15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여지다 보니까 추후에 교통 입지에 대해서는 용도 2구역이 목동 더샵 리시빌보다 좋을 것 같고 어차피 학군은 목동 더샵 리시빌이나 용도 2구역은 같은 학군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중학교 학군을 사용하기 때문에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목동 더샵 리시빌의 프리미엄이 지금 3억 5천 정도 이제 붙어 있다 보니까 세대수는 목동 더샵 리시빌이 좀 더 많은 편이긴 해도 교통입지가 워낙 좋은 용도 2구역이 추후 나중에는 더 높은 가격을 형성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84제곱미터 이제 평면도인데요. 84제곱미터는 다 이제 포베이로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즘 아파트들은 뭐 74제곱미터도 대부분 포베이로 구성되다 보니까 뭐 포베이가 아닌 쪽은 거의 인기가 없고
뭐 나중에 분양을 하더라도 항상 보면 가점이 낮으신 분들이 경쟁률을 피하기 위해서 가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용도 2구역의 사진을 좀 찍어 왔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은 상당히 좁은 도로로 많은 집들이 연접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불이라도 나면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하다 보니까 재개발이 굉장히 시급한 지역이었고요. 제가 대전 지역 돌아다녀 본 재개발 재건축 구역 중에 가장 좀 열악하지 않았나, 도로 같은 경우가 가장 열악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대전 재개발 재건축 중에 용도 2구역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렸습니다. 지금 영상을 제가 한 8개 정도 찍은 것 같은데 아직도 많이 어색하고 좀 웃으면서 좀 하고 싶은데 아직은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봐주신 분들, 뭐 댓글 남겨주신 분들 때문에 좀 더 힘을 내서 이렇게 계속 대전 재개발 재건축 구역을 좀 올려보겠습니다. 다음에 올릴 곳은 사업 시행 인가가 난 쪽부터 올리고요. 그 후에 조합 설립 인가가 난 쪽, 아니면 대전 분양시장이라든가 대전 부동산 시장에 어떤 이슈가 있다면 그런 부분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리치 드리머였습니다. 고맙습니다.